갑자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놓고 해외로 도주했던 유명 인물들의 딸들이 앞다투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유라가 6월 1일 날 귀국을 했고요. 유승나가 지금 6월 7일 인천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유승나는 다 알다시피 유병헌의 딸이죠. 자, 우리가 유병헌, 조이팔, 최순실 이런 대형 게이트의 경우에 항상 사고 당시는 특별법을 만든다, 정관계 유착을 파헤치겠다, 이렇게 시끄럽고 전 재산을 환수하겠다 이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그냥 태산명동 서일필 양상으로 슬그머니 쫄병들 좀 처벌되고 시끄럽게 떠들다가 조용해지고 사건과 관련되어서 해먹은 돈은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정부나 피해자들이 다 감수하면서 끝나버립니다. 특별법을 유병헌 때 만들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정유라는 지금 구속되어서 구속영장 신문이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자, 정유라는 현재 이 혐의가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보입니다. 업무방해는 2대 부정입학, 범죄수익은닉규제는 삼성 등에서 받은 돈을 이렇게 챙겼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런데 제3자 뇌물수수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우선 입증이 용이한 걸로 구속영장을 치고 보강수사를 통해서 뇌물을 적용할 거다. 즉 우병우 등에서 봤을 때 영장 기각이 좀 있었는데 이런 어떤 영장에 하자가 있어서 기각을 당하지는 않겠다라는 검찰의 의지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유라는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미안합니다 하고 빼없는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 한 부분은 사과한 다음에 무슨 뇌물과 관련돼서 나는 모른다, 이대도 나는 왜 들어갔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 무슨 말도 그거 그 유망주한테 지원해 주는 거서 말 타본 것밖에 모르고 돈 받았는지 어찌 됐는지는 나는 모른다 하면서 알 거는 다 알면서 하나도 모른다라고 일관했습니다. 이미 저거 엄마나 변호인들하고 말을 다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정유라가 당분간 이렇게 모르쇠의 전략으로 최순실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히 순응을 하지 뭔 이야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우 영악한데요. 정유라가 매우 치밀했다. 그리고 배심이 보통이 아니다. 저애가 과연 21살쯤 되는 나이가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자, 어쨌거나 이런 정유라의 귀국, 또 유병헌의 딸 장녀 유승나의 귀국도 지금 7일날 있는데 저는 하나 좀 유승나가 온다니까 제가 갑자기 걱정이 됐습니다. 왜 걱정이 됐냐? 지금 유병헌의 이제 배후 수사나 유병헌에 대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받아낼 부분에 대한 조사나 또 유병헌의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고 벌써 유병헌의 장남 유대균을 비롯해서 가족들 대부분은 다 석방되었습니다. 오히려 쫄병들 중에 또 세월호 배 선장이나 배 간부들 중에 일부만 구속되어서 형을 살고 있지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나 한국의 진보 좌파 진영은 유병헌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박근혜 정부가 초창기에 일부러 유병헌에게 문제가 있는 듯이 덮어세우면서 방향을 끌기로 돌리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나가 귀국하는 것도 들어와봤자 유승나를 조사를 해서 처벌하려고 하는 의혹을 가진 법무부나 검찰의 주체가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병헌은 역대 정권에 넘나들면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병헌으로부터 자유로울 정치인은 별로 없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상류, 법조인, 고위관료 이런 사람들 상당수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가 유병헌의 골프채나 이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하다가 테러 위협에도 시달렸고 제 사무실에
유병헌과 관련 있는 걸로 보이는 사람이 신나통을 들고 와서 저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집회를 하는 데는 건달 양아치 같은 사람이 와서 폭력을 유발하면서 제가 그것을 제지하다가 벌금 5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저한테 한번 검찰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판사한테 하소연을 해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정의를 추구할 권리는 그럼 대한민국에는 없느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본부장을 했던 사람이 저보고 만나자 브리핑을 하겠다 해서 거부했더니만 종편의 평론가 열댓 명을 불러다가 황장수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하고 저하고 가까운 기자 불러서 황장수가 계속 저런 주장을 하면 사법 처리하겠다고도 그쪽에서 흘렸다고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은근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때부터 박근혜 청와대에서는 황장수 조심하라고 주변에 여러 경고를 했다 하고 저한테 대해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소 고발 같은 것도 막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유병헌의 무슨 그런 어떤 종교를 아직도 믿는 집단에선가 하는 데서는 저보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다 내리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도 해왔습니다. 자,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를 다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근데 다른 의혹들은 다 조사하면서 유병헌 의혹 조사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안 겁니다. 세월호 사건 조사하겠다면 당연히 유병헌 의혹 조사해야지요. 설사 박근혜가 세월호의 책임을 유병헌으로 돌리려다가 진짜 유병헌이 문제 있다고 주장하는 저 같은 사람은 또 쳐서요. 적당히 방향만 돌리고 유병헌 부분은 또 덮어버리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방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명박, 노무현 모든 정권이 그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병헌은 이 세 정권에 걸쳐서 날고 기었죠. 부채를 탕감받고 부도 내고도 다 탕감받고 재산은 핵심은 지가 알짜배기로 다 빼돌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한테 다 펼쳐놓고 그리고 은행에 엄청난 대출을 받고 독점 사업권을 받고 권력층들 전직 대통령을 불러서 식사를 하고 선물들을 뿌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뭐 반기문과도 뭐 가까웠다. 그런 어떤 유병헌이 어느 날 매실밭에 쫓기다가 시체로 발견됐다 했는데 검찰이 덮치니까 숨어있던 데서 이중벽에 숨어있다가 또 혼자 튀었던 그런 용의 주도한 사람이 그리고 당시 유병헌의 운전기사 역할을 했던 한 친구는 검찰에 출두할 때 완전히 이상한 사람한테 둘러싸여서 그냥 입까지 틀어막혀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이 진실은 뭐냐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 그래도 한가닥하고 기가 보통이 아닌데 신나통까지 들고 오고 그 다음에 지 현장을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할 정도 같으면 또 제 사무실에 전화와서 허구한다 협박이 오고 심지어 무슨 제가 얼마나 따돌림을 받았으면 주변에 하소연을 해서 프레스센터에서 한 100여 명 모아놓고 박근혜 정부가 이것도 해결 못하면 정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었었으면 이거는 와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유승나가 강제 송환된다 하는데 법무부가 이제 불법 소송이 그러니까 한국 인도에 대한 불법 소송이 각하돼서 프랑스에 대해서 절차가 완료되었고 범죄 인도가 최종으로 결정되어서 6월 7일 인천공항에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호송팀을 프랑스로 파견을 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승나가 온들 유승나야말로 유병헌의 장녀인데 덕은 좀 봤겠지만은 뭘 조사할 겁니까? 유병헌 사건 허지부지 돼가지고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앞장서서 유병헌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서 유병헌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라. 이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에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특별법을 가지고 재산을 받아냈고 또 기자회견을 세월호 한 달 뒤에 하면서 울면서 이번에 이 세월호의 이 수습에 들어간 비용 즉 이 세월호의 구조 또 더 나아가서 이후의 수색 그리고 인양, 보상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조 가까운 액수가 될지 모르는데
이런 돈들을 유병헌 일가와 그 주변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을 행사해서 다 받아내겠다. 그래서 검찰이나 법원이 압류나 이런 것을 다 집행하고 있다. 그래서 다 받아서 하겠다 했는데 한 2년 전에 보도가 나왔잖아요. 유병헌 일가에 대한 환수 가능액이 제로에 가깝다. 사건이 발생하고 검찰이 검사 15, 특별수사관 110명, 경찰 100만 명을 투입을 해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유병헌을 체포하려 했지만은 유병헌은 지 혼자 죽어가지고 매실밭에서 순천에서 발견됐는데, 그런데 이 유병헌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병헌 주변의 사람들 근황을 들어보면 실제로 이제 영원히 살아서 햇빛 못 볼 것 같은 사람들 다 나와서 할보하고 이미 뺏겼던 재산도 상당히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데 5,500억이 들어간다 했는데 1,200억을 가압류했다고 했는데 유병헌 일가의 관련자 총 세산 1,600 중에서 금융권이 1,712억을 선순위로 압류하면서 정부가 받을 돈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세월호 구상금으로 유병헌 일가에게 1,878억인가를 이 구상금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기껏해야 유대균에게는 7,500만원을 내놔라는 거고 일부 유대균에게 압류하기로 했던 소송에서는 유대균이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7일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세월호 수습 비용 5,500억 중에서 대부분이 국고로 다 부담이 돼야 되고 법무부가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정해진 해운과 유병헌 일가 33명을 대상으로 1,878억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했는데 또 더 나아가서 유병헌 일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1,676억의 재산을 압류 등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1심 선고가 이루어진 소송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녀 유섬나, 장남 유대균, 차남 유핵기 등 7명을 상대로 정부가 낸 소송은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에 배당이 됐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청해진 해운과 회사 관계자 나머지 26명이 연루된 사건도 하나로 합쳐져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33부에서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법원 측은 피고 숫자가 많고 일부 피고가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해 기록을 검토하려 시간을 달라고 하는 등 이렇게 이래저래 시간을 끄니까 재판이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해진 해운 등을 상대로 세월호 수습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수차례 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부가 유병헌 장남 유대균을 상대로 430억대 세월호 수습비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서 열리고 있는데 지난 2월에는 정부가 유대균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작 유대균이 7,500만원을 판결하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래서 유대균은 청해진 해운에서 35억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아서 지금 복무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뭐라 하면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면 이준석 성장은 무기징역이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김한식 대표, 청해진 해운의 대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그 다음에 유병헌은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유대균은 징역 2년, 유핵기는 사라졌고 미국에서 멕시코로 갔니 어쩌니 하고 유섬나는 이번에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자, 유상나도 자녀도 지금 외국에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균은 아까 말한 대로 징역 2년에 7,500만원 배상 받았고 유섬나도 이번에 들어오는 이 유섬나도 모래알 디자인을 하면서 세월호 그룹 계열사로부터 48억을 받는 동 492억에 이르는 횡령 배임을 저질렀다 해서 프랑스로 도피한 상황입니다.
자, 유핵기는 지금 미국으로 간 다음에 완전히 사라져 버려서 지금 보이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자녀 유상란은 맨해튼에 있는 콘도를 150만 달러에 팔아서 5억을 남겼다 하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자, 부인 권윤자 씨는 유병헌의 집행유예 2년이고, 그 다음에 유병헌의 처남 권오규는 징역 3년을 이렇게 받았고, 또 유병헌의 동생 유병호는 징역 2년, 그리고 오감열 전 체코 대사, 유병헌의 도피 등에 관여한 이 사람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석방이 된 상태고요. 이제 유병헌의 청해진 해운 사장, 바지 사장이나 거기에 뭐 월급 한 300만원 받던 선장이나 배 간부들만 아주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렇게 허지부지 돈은 하나도 청구되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일가족은 요리조리 다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힘있는 사람은 다 무죄나 집행유예로 나왔고, 아들들이나 자녀들이 내놓은 돈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유섬나가 한국에 온다고 해서 조사할 게 뭐 남아있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조이팔 있지요. 건국 이래 최대 사기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대구를 중심으로 다단계 의료기기 판매 사기를 쳤다. 피해액이 수조 원이다 어쩐다 했는데 무슨 해경에 무슨 도움을 받고 경찰에 도움을 받아서 중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중국에 가자마자 죽었는데 살아있다 죽었다 했는데 재수사까지 검찰이 했는데 살아있지 않다 했고, 그간에 뭐 돈을 받은 무슨 경찰 간부나 몇 사람이 처벌받고, 그게 또 조이팔에 국내 돈을 관리하던 똘마니들 한둘이 구속되고, 뭐 이렇게 이것도 허지부지 끝났습니다. 5조 원대의 사기고, 이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이 수십 명이고, 사업 초기에 연이자 35%를 해주겠다 해놓고 돈을 끌어들이 놓고는 도망을 갔고, 이 도주 과정에서는 권력의 핵심들이 깊게 관여되어 있었다. 권력과 가까운 조폭까지 관련되어 있고 검경이 관련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조이팔은 중국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됐다고 하고, 그리고 재수사에서도 없는 걸로 덮어버렸습니다. 조이팔은 사망했지만은 조이팔 주변에서 찾아낸 돈은 1200억 밖에 안 되고, 그 많은 돈이 하늘로 사라졌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모르고, 조이팔 측근 강태용이 징역 22년을 받았고, 조이팔 아들은 1년 9개월을 받고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도 역대 정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다단계 사건인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끝났고, 영화 마스터가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죠. 자, 정유라도 들어오고 유섬나도 들어오는데, 유병헌 조이팔 사건 다시 재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사드 무슨 알박기 재수사라든지 방산비리 재수사도 중요하겠지만은 유병헌 조이팔 재수사하지 않으면 저는 문재인 정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들어와봤자 유섬나를 조사를 해서 처벌하려고 하는 의혹을 가진 법무부나 검찰의 주체가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병헌은 역대 정권에 넘나들면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병헌으로부터 자유로울 정치인은 별로 없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상류, 법조인,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 상당수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가 유병헌의 골프채나 이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하다가 테러 위협에도 시달렸고, 제 사무실에 유병헌과 관련 있는 걸로 보이는 사람이 신나통을 들고 와서 저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집회를 하는 데는 건달 양아치 같은 사람이 와서
폭력을 유발하면서 제가 그것을 제지하다가 벌금 5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저한테 한번 검찰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판사한테 하소연을 해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정의를 추구할 권리는 그럼 대한민국에는 없느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본부장을 했던 사람이 저보고 만나자 브리핑을 하겠다 해서 거부했더니만 종편의 평론가 10대명을 불러다가 황장수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하고 저하고 가까운 기자 불러서 황장수가 계속 저런 주장을 하면 사법 처리하겠다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정유라는 지금 구속되어서 구속영장 신문이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자, 정유라는 현재 이 혐의가 업무방해, 범죄수익언익규제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보입니다. 업무방해는 2대 부정입학, 범죄수익언익규제는 뭐 삼성 등에서 받은 돈을 이렇게 챙겼다 이런 부분이겠죠. 근데 제3자 뇌물수수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우선 입증이 용이한 걸로 구속영장을 치고 보강수사를 통해서 뇌물을 적용할 거다. 즉 우병우 등에서 봤을 때 영장 기각이 좀 있었는데 이런 어떤 영장의 하자가 있어서 기각을 당하지는 않겠다라는 검찰의 의지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유라는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미안합니다 하고 뭐 빼없는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 한 부분은 사과한 다음에 무슨 뇌물과 관련돼서 나는 모른다, 이대도 나는 왜 들어갔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 무슨 말도 그거 뭐 그 유망주한테 지원해 주는 거서 말 타본 것밖에 모르고 돈 받았는지 어찌 됐는지는 나는 모른다 하면서 알 거는 다 알면서 하나도 모른다라고 일관했습니다. 이미 저거 엄마나 변호인들하고 말을 다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정유라가 갑자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놓고 해외로 도주했던 유명인물들의 딸들이 앞다투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유라가 6월 1일날 귀국을 했고요. 유승나가 지금 6월 7일 인천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유승나는 다 알다시피 유병헌의 딸이죠. 자, 우리가 유병헌, 조이팔, 최순실 이런 대형 게이트의 경우에 항상 사고 당시는 특별법을 만든다, 정관계 유착을 파헤치겠다 이렇게 시끄럽고 전 재산을 환수하겠다 이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그냥 태산명동 서일필 양상으로 슬그머니 쫄병들 좀 처벌되고 시끄럽게 떠들다가 조용해지고 사건과 관련되어서 해먹은 돈은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정부나 피해자들이 다 감수하면서 끝나버립니다. 특별법을 유병헌 때 만들어도 당분간 이렇게 모르스의 전략으로 최순실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히 순응을 하지 뭔 이야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우 영악한데요. 정유라가 매우 치밀했다. 그리고 배심이 보통이 아니다. 저애가 과연 21살쯤 되는 나이가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자, 어쨌거나 이런 정유라의 귀국, 또 유병헌의 딸 장녀 유섬나의 귀국도 지금 7일날 있는데 저는 하나 좀 유섬나가 온다니까 제가 갑자기 걱정이 됐습니다. 왜 걱정이 됐냐? 지금 유병헌의 이제 배후 수사나 유병헌에 대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받아낼 부분에 대한 조사나 또 유병헌의 뭐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고 벌써 유병헌의 장남 유대균을 비롯해서 가족들 대부분은 다 석방되었습니다. 오히려 쫄병들 중에 또 세월호 배 선장이나 배 간부들 중에 일부만 구속되어서 형을 살고 있지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나 한국의 진보 좌파 진영은 유병헌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박근혜 정부가 초창기에 일부러 유병헌에게 문제가 있는 듯이 덮어세우면서 방향을 끌기로 돌리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섬나갈 귀국하는 것도 그쪽에서 흘렸다고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은근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때부터 박근혜 청와대에서는 황장수 조심하라고 주변에 여러 경고를 했다 하고 저한테 대해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소 고발 같은 것도 막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유병헌의 무슨 그런 어떤 종교를 아직도 믿는 집단에선가 하는 데서는 저보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다 내리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도 해왔습니다. 자,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를 다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근데 다른 의혹들은 다 조사하면서 유병헌 의혹 조사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안 겁니다. 세월호 사건 조사하겠다면 당연히 유병헌 의혹 조사해야지요. 설사 박근혜가 세월호의 책임을 유병헌으로 돌리려다가 진짜 유병헌이 문제 있다고 주장하는 저 같은 사람은 또 쳤어요. 적당히 방향만 돌리고 유병헌 부분은 또 덮어버리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방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명박, 노무현 모든 정권이 그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병헌은 이 세 정권에 걸쳐서 날고 기었죠. 부채를 탕감받고 부도 내고도 다 탕감받고 재산은 핵심은 지가 알짜배기로 다 빼돌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한테 다 펼쳐놓고 그리고 은행에 엄청난 대출을 받고 독점 사업권을 받고 권력층들 전직 대통령을 불러서 식사를 하고